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가축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농업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농촌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것도 어디 유튜브에는 어디 또 말씀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없는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그 돼지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돼지 환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환경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돼지는 저희들이 좀 보고 옛날에 저희 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크게 네. 다르진 않지 하고 있는 게. 네, 근데 이제 똥 처리하고 이런 게 어.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네.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분뇨에 그 돼지 우리에서 그게 환경도 있지만 그 분뇨를 발효시키는 그것까지 다 나가 있어요. 거기에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네. 그걸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축사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냄새는 나지만 그 뭐 향기로운 냄새죠. 그러니까 이렇게 퀴퀴한 이런 냄새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축사를 운영하시게 되면 잔반 처리는 단백질도 얻어가면서 또 농사에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거름도 만들고 이렇게 순환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살짝 읽어보고 들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 농법 하는데 이 토양 발효제 제대로 발효시켜서 뭔가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잔반이든 이 기본적인 토양 발효제를 만들 때에 잘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잘 돼야지 이게 발효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건불이에요. 건불, 볏짚이나 낙엽이나 톱밥이나 뭐 이러한 건불, 마른 풀. 예, 청초는 아니고요. 파란 풀이 아니라 마른 풀. 그러니까 풀도 이제 씨앗을 다 만들었고 이제는 이제 자기 소명을 다한 이제 완전히 성장돼서 노숙된 풀이죠. 그 애가 이제 들어갈 때 그러한 거, 그런 건불 이런 것이 50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유기물이거든요. 이게 50.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이제 가축 분뇨 뭐 이런 게 50. 이렇게. 이게 최소 단위고요. 조금 이것을 늘킨다 그러면 건불 양을 늘킬 수가 있어요. 프로테이지로다가 60, 70, 80 이렇게. 그러면 더 좋은 토양 발효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건불이 50보다는 그럼 조금 더 높여서 네, 좋아요. 네. 최소한 1대1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아무리 쓰레기 청소할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건불이 50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이상이 있으면 더 좋은 거. 그렇게 지내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잔반들이 나와서 그 잔반에 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잔반을 여기다 섞는 건 안 돼요. 잔반을 토양 발효제를 만드는 건 안 돼요. 토양 발효제를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걸 아까 지금 보면 요 4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토양 발효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잔반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잔반이 막 물기가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수 관계 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이 뷰로 다시 이걸로 같이 섞어서 발효를 시키는. 만약에 지금 그 감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레시피를 딱 던져주게 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날 현장에서 보고 오늘은 물기가 좀 많네. 그러면 토양 발효제를 좀 더 섞으면 되고요. 그렇죠? 오늘은 뭐 좀 물기도 없고 지금 또 뭐 이런 단백질도 별로 없고 식물성이다 그러면 참만 좀 1대1이 아니라 좀 작게 섞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뭐 또 그 고기 단백질 정도가 좀 그런 뭐 기름도 있고 많이 있다 그러면 좀 토양 발효제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냥 그라고 그냥 쭉 거듭될수록 그 수확량도 그렇고 이런 게 더 증가되고 일이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농업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거기에 그 내가 어느 정도 그 노동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활동하는 시간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거기서 힘을 쓰냐 아니면 뒷짐지고 다니냐 이제 이런 것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 농법에서는 그 힘을 쓰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뒷짐지고 나의 반성과 나의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농업 자체가 일반 이런 농업에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차원수를 뛰어넘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떠한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로부터 완전하게 해가 가면 갈수록 완전하게까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오는 제초 작업을 뭐 1년에 예를 들어 5번을 했다 그러면 점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지금 농업이 굉장히 발전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캄보디아는 토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토지 전 세계의 아마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의 그 농지의 그 토지는 씨앗을 밭에다가 떨구어서 생명이 잉태를 했는데 잉태까지는 되는데 얘가 온전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연의 그 섭리는 어떠한 씨앗이나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거랑 똑같이 어떠한 면역 체계가 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균과 충이 침범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자연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토양화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비료나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유기물은 다 빼서 농작물로 다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균과 충이 굉장히 만연을 해요, 지금. 그래서 씨앗을 떨궈서 얘가 나오면 이거를 보호하는 이 면역력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씨앗이 떡잎이 탁 튀고 나오자마자 그냥 벌레가 덤벼들어서 이제 먹는 그러한 토지가 돼버렸어요. 아주 심각하죠. 근데 아까 보셨나 모르겠지만 하우스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오이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이를 씨앗으로 심어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떡잎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씨앗만 떨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씨앗을 떨구는 것 자체도 지금은 안 해요. 살충제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토양 살충을 한대. 그 살충제를 그냥 막 뿌리고 씨앗을 심어. 그래도 벌레가 먹어요. 그래도. 그 지경이니까 이제는 모종 내는 걸로다가 거의 다 바뀌어버렸죠. 어떤 거든지 묘종을 키워서 내는 방식으로 다 전환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빼기니까 초창기에는 그냥 막 약을 많이 그 땅에다가 놓아야 되고 또 잎에다가 또 연면 시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에너지 농법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전체가 다 없어져요. 씨앗을 내가
심고 싶은 데다가 떨구면 되고 또 이렇게 이런 뭐 보시다시피 초생재배도 하고 이런 볏짚이나 이런 걸 활용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잡초 이런 게 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편안하겠죠. 예. 예전의 농업하고는 지금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영양 주기론에 의해서 뭐 영양분을 맞춰주는 이런 게 아니라 농부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다가 맡기고 자연에서 그냥 질 수 있게 나는 여기서 진두지휘만 딱 하는 거죠. 토지만 만들고 씨앗만 떨구면 내가 할 소임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서 농사를 짓고 그걸 나는 필요한 만큼 갖다가 내가 적절히 사용을 하는 것이고 돈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러면 사회로다가 그걸 또 내보내고 물질을 내보내주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하우스에 전체를 다 싸지 않고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심어놓은 데 있더라고요. 아 지금 적창을 날씨가 더워서 바람이 좀 들어가게 저희 닫아놓으면 너무 뜨거워서 네, 저희가 지금 저희는 이제 뭐 더운 나라잖아요. 네.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막아놓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아니고 그 왜 그런가요? 비닐로는 안 하고 적창을 벌레 때문에 저기 방충망으로 위에만 이제 비를 온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 우기 때 때문에. 그냥 네. 그거 없으면은 비닐하우스 없으면은 이제 6개월 농사를 못 지으니까는 네. 위에 비는 맞고 옆으로는 한 2m 정도 높이도 저희는 뜨거우니까는 한 최고가 6m 정도로 네. 크게 짓거든요. 네. 옆쪽으로는 이제 그 방충망을 하는데 이 친구도 아까 보더만은 저러면은 벌레 안 들어오냐고 이제 저리 그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벌레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밭에서 생기지 어디서 오는 거 아니야. 남 탓하지 마라. 네. 내가 만들지는 말라 그래요. 어디서 벌레가 들어와서 저기에 농작물에 그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 환경이 맞으니까 벌레가 거길 왔겠죠. 그렇죠? 지금 나비도 많이 날아다니고 뭐 다른 이제 충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 벌레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농작물에서 이거 이해하려면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좀 쉬웠는데 그 정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농법에. 거기는 이제 영양 이론을 무시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영양 이론보다 이제는 한 단계 위의 단계를 가야 된다. 정화 이론을 지금 이제는 알 때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영양분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작물은 우선 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요거를 아시면 돼요. 비료를 토양에다 넣으면 토양에서 비료가 만나서 어떤 영양분이든 썩어요. 이 토양에다가 또 풀이나 볏짚이나 모든 걸 넣으면 얘가 썩어요. 이 썩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 작물을 심게 되면은 썩는 데는 영양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작물 심으면 작물이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작물이 잘 자라는 건 뭐예요? 이 썩는 거를 지금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뽑아 올리는 거라고 지금. 뽑아 올릴 게 많아서 지금 이 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뽑아 올려서 썩는 거를 얘 작물이 뽑아 올리고 막 자라는데 많이 뽑아 올렸는데 이 작물이 하루에 할 능력을 지금 분해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다 못하고 있어요. 정화를 못 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균이 생겨서 도와줘요. 또 이 균도 지금 이거를 다 정화를 못 시키니까 어떤 벌레가 와서 이걸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양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게 토양 발효제예요. 예, 이거를 만들어서 토양에다가 넣게 되면 썩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긴 모든 작물이 굉장히 잘 되면서 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벌레가 와서 딱 보니까 이 정화를 하고 있는 이곳에는 벌레가 와서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마 바깥에 지금 고추망을 쫙 해놨는데 그 볏짚 깔아놓은데 보면은 왼쪽에 쭉 거기 양배추를 심어놨어요. 네네. 나비가 와서 거기 청벌레를 엄청나게 쓸어요. 일반 이런 농지에서 못 베겨요. 거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마 그 소독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안 해요. 나비가 안 오냐? 와요. 근데 알을 안 쓸어. 왜 안 쓸까요? 정화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정화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벌레가 어디서 왔다는 것은 그거는 올 수도 있지만 와서 내 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내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토지를 어떻게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될까를 이거를 연구해야 돼요. 예. 그게 토양 발효제를 만들어서 토지에다가 넣어서 토양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처음 토양 발효제 만든 때는 그 기간이랑 지금 그 뭐지 오물 찌끄기 이런 거 해서 토양 발효제 이거는 300일 이후에 토양 발효제를 쓴다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럼 처음 할 때는 어느 정도가 발효가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가요? 토양 발효제 만드는 것은 그 나라마다 틀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일 지나야 돼요. 100일에 끝났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내가 공부 시작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200일이 돼도 지금 아주 강당강당해요. 예, 그래서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완숙되는데. 저희 한국이랑 또 캄보디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100일을 해야 될지 200일을 해야 될지 그 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냄새가 안 나요. 아 냄새가 안 나면 네. 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그거를 물에다가 넣고 흔들었을 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고 여기다가 대롱 있잖아요. 훅 부는 거 뭐 이렇게 음료수 빨아먹는 네. 거 빨대 같은 걸 넣고 훅 불면 향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발효가 이게 이제 발효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악취가 난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제 썩은 거고 잘못된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일이라는 것도 그냥 그게 이제 해봐서 300일인 거지 그 상태를 봐서 이제 하는 거죠. 일단 300일은 지나야 돼. 음식물 쓰레기는 굉장히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건불하고는 또 좀 틀려요. 그걸 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가축의 분뇨라는 것은 그 가축이 어떠한 곡물을 먹고 좀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나온 뭉치인데 이거를 푸는데 200일이 걸리는데 그 음식물은 그 사람이 먹고 나온 게 아니라 먹고 남은 그 찌꺼기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쌀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면은 그게 분해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이게 쉽게는 안 되니까. 그래서 300일을 잡은 거예요. 거의 1년 지난 후에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고문이 되겠다. 저는 쥐도 그 청소부예요. 그 잘 보셔야 돼. 쥐는 어떠한 그 이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갖다 놨는데 그날 와서 하루 지났는데 이거 먹는 쥐는 없어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 물질 에너지가. 네. 움직이지 않으면 얘가 와서 건드려요. 안 움직이면 한 곳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쥐가 좋아하는 뭐 아주 특이한 거 아니면 뭐 우리가 먹는 이제 과일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쥐가 먹을 수도 있고 뭐 고구마도 먹을 수도 있고 감자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구마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한 일주일 보세요 먹나? 안 먹어요. 2주일을 보세요 먹나? 쥐가 바글바글한데도 안 먹어요. 자 그랬는데 2주만 지나면 이제 여기 이제 오기 시작해요.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 모든 곡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일주일 지나면 얘를 요만큼 옮겨놔요, 여기다가. 그럼 안 건드려요. 근데 한 곳에 가만히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 쓰레기 청소부인데 아주 희한한 쓰레기 청소부죠.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부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활동하신다 그러면 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쥐가 좋아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두더지나 쥐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이 발효물질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아주 깔끔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런 거를 많으면은 지렁이가 생기고 또 지렁이가 생기면 또 다른 벌레가 또 군뱅이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일부러 해서 그걸 뭐 좋은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러한 토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두더지하고 쥐는 들쥐라는 것. 얘는 여기 먹이가 많기 때문에 땅강아지, 지렁이 이런 게 많으니까 올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이걸 처리를 다 못해요. 식량이 남아 들어가네. 지렁이가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멧돼지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너구리가 들어오죠. 그 좋아하는 애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어? 본인이 만들었잖아. 이제 그걸 알아야죠.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지금도 모르고들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멧돼지가 와서 뭐 밭을 뭐 그냥 옥수수를 다 따먹고 갔다 그러고 막 그러죠. 걔는 옥수수 먹으러 안 와요. 걔는 그런 생각도 없어. 땅에 그런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와서 그걸 파다 보니까 옥수수 밑 나무를 건드렸잖아요. 근데 쓰러졌는데 이제 옥수수가 있네. 그럼 옥수수 나무를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쫙 다 따먹고 하죠. 너구리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지렁이나 땅가가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토양을 이제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런 피해는 없어요. 다 불러들이고 만들고 하는 것이지. 예, 그거를 우리가 없애려고 그걸 이렇게 아니 여기에 뭐 그 똥냄새가 나는 환경이 있는데 뭐 파리 안 와요? 계속 오지? 파리 계속 자꾸 있어봐. 그럼 바보짓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똥을 그냥 처리를 해야지. 그럼 간단하잖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가축 분야가 50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혹시 가축 분야가 없는 곳이면 어떻게? 그냥 없이 하면 되지. 작게라도요? 아니요. 가축분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 꼭 가축분을 써야 돼? 그러면 그 아까 지금 네, 지금 가죽제. 토양 발효제 만드는 것은 네. 그 이 레시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위에 있는 그 찌꺼기가 좀 있으면 그런 찌꺼기를 모아서 청소하는 것이지 그 뭐 농사에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영양분에 맞춰 가지고 그 뭐 탄질비나 이런 걸 맞춰서 뭔가를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그 주위에 보니까 여기는 뭐 볏짚이 많아. 그럼 볏짚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또 뭐 커피 찌꺼기가 많아. 그럼 커피 찌꺼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뭘 좋다니까 뭘 갖다가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커피 찌꺼기랑 이렇게 섞을 때 그것도 커피 찌꺼기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든지 그런 것도 커피 찌꺼기는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커피 찌꺼기는 말려야지 되죠. 아니 상관은 없는데요. 커피 찌꺼기는 그 열 처리가 한번 됐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발효 기술을 갖고 하셔야 돼. 그건 쉽지 않아요. 그냥 막 하면 안 돼. 다 썩어요. 그건 고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미 걔는 열을 발산을 못 시켜요. 인위적인 열을 지금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커피는 그러면 같이 섞는 건 아니네요. 이제 따로 하셔야 되고 따로 발효 기술을 따로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건. 캄보디아도 커피가 많이 나와요? 저희가 좀 나오긴 하죠. 베트남도 커피가 많이 나오죠. 네. 요번에 그 다른 연구원 중에 지금 그 커피를 무역하면서 커피를 지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잘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 요거를 하나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커피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커피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리고 거기 어려운 그 지금 힘든 나라에서 그게 커피가 들어오면서 뭐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그 커피가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를 지금 창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찌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쪽의 농부들을 우리가 이 커피를 먹어서 도안은 준다고 그러지만 중간에서 다 지금 없어지지 그 실질적인 농부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커피 찌꺼기를 갖고 여기서 그 발효 기술을 잘 한다 그러면 지금 커피 키우는 그 나라의 농업은 지금 형편없어요. 그리고 커피에 농약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점점점 많이 들어가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까지 좋은 커피를 주고 그 나라를 좋게 하고 환경과 그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발효 기술로다가.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커피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그 커피 무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커피 찌꺼기를 갖고 여기 발효 기술을 갖고 그쪽에다가 전파를 시킨다 그러면 그 농업이 달라져요. 커피 농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 농업이 달라진다는 것은 많은 그 인력과 거기에 지금 소모되고 있는 그 많은 그 이런 그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이 발효 물질로다가 바꿔서 하게 되면 그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커피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농 커피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값도 다르고 그런 거를 또 우리나라로 넣어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건강에도 더 좋고 이런 거를 지금 같이 곁들여서 이런 거를 움직이셔야 해요. 좀 포괄적으로. 이 발효 기술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내가 발효를 해서 다 자원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서도 또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또 쉽고 이런 거거든요.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아주 쉬운데 안 하고 있으면 또 남있게 되는 거. 땅은 저희가 이제 이 발효해서 그 상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닭을 키우고 있잖아요. 닭이나 돼지를 키울 때 그 왜 천연병이 이렇게 돌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어떤 좀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 그 병으로부터 좀 저희가 좀 막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돼지나 닭을 청섭으로 봐라 이거예요. 청섭으로 보지를 않고 요거를 돈으로 생각한다고. 그 이상은 질병이 더 센 게 들어오고 더 크게 들어와. 암만 막아봐 못 막아요.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없어서 질병을 못 막아요? 얼마 전에 지금 구제역 백신 다 놔요. 우리나라에 소 한 마리마다 1년에 2번씩 구제역 백신을 다 꽂아요. 근데 구제역이 지금 들어와서 또 묻었어요. 지금 AI라는 거, 조류 그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오리, 닭, 농장 어마어마하게 묻었어요. 뭐 소독약이 없어서 뭐 백신이 없어서 그렇게 묻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거든요. 지금 돈벌이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자연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질병이나 이런 거는 하등에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나답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봐야 돼요. 나부터 지금. 나는 지금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꼴랑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그거를
처음서부터 가축이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왜 물질하고 물질을 교환하고 또 잘 사는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닭은 기본 뭐다? 청소부다. 어떠한 청소부? 아주 막판에 그 구데기 청소하는 그러한 청소부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한은 그 가축을 그렇게 알고 그 가축을 그렇게 사람이 끌고 간다 그러면 질병 없어요. 저도 여기 지금 한 90여 마리 지금 알 낳는 닭이 있어요. AI에 어떤 소독을 해, 안 해요. 그런 거 전혀. 무슨 약을 먹이냐,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걔네들은 거기서 그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질병에 대한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닭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 환경을 바꿔야 돼요. 닭을 키웠으니까 닭은 먹이를 지금은 먹이를 지금 이제는 어떤 영양분에 의해서 만들어 사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닥에다 주면 아까우니까 사료통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사료통에다가 50%, 바닥에다가 50%를 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셔. 그걸 더 낮춰서 100%를 가도 좋아요. 근데 산란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닭은 항상 걔는 밤에는 못 움직여요. 해가 떠서 일과를 시작하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횟대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활동하는 애예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알뚱지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그거를 알을 잉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을 하루에 보내지만 그 시간 외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다리가 2개지만 그 2다리로다가 항상 벌어짓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항상. 이 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질병은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청소부예요. 그 청소부의 할 일을 맞춰서 해주면 돼요. 먹이를 먹이통에다 받쳐주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뿌려줘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먹게. 강제로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먹이통에다가 놓고 이거를 먹다 보니까 그 가루가 남아요. 가루가 남으면 안 먹죠. 그래서 사료 공장에서도 사료를 기술적으로다가 그거를 이 가루다가 안 나게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펠렛도 만들고 별수단을 다 떼요. 그런데 여기에 항생제나 다른 약품이 또 들어가요. 그럼 또 꼭 가루가 들어가야 돼. 그럼 안 먹잖아요. 이게 남는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닭이 또 병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다가